사주명리 핵심 강의 5 적용편 중에서 십친론입니다. 생극합충으로 본 십친관계를 보겠습니다. 음양오행의 변화이치는 우주의 기본 원리이므로 우리 인간도 당연히 이 원리의 흐름에 속해 있으며 이 변화 원리는 오행의 생극합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변화 원리를 기초로 각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물리적인 변화에 대한 생변멸의 인과관계를 사주를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하는 이론이 십친론이며 세간에서는 육친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관련된 인과관계는 매우 다양하므로 연결되어 이어지는 모든 변화를 일일이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간명하려면, 즉 사주를 보고 분석하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므로 가깝게 인식될 수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10가지로 구분지어 응용하기로 합니다. 오행의 모습으로 보이는 모든 현상이나 물질은 생해에서 변하고는 곧 멸해가는 것이며 인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개하게 될 십친론부터는 한 개인의 운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주를 상정함으로써 이를 모델로 음양오행의 흐름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생극합충의 논리를 직접 인간의 삶에 적용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에 대한 생은 어머니만 하는가 아니면 아버지도 하는가, 그리고 남편은 왜 아내를 극한다고 하며 자식은 왜 아버지를 극한다고 하는가 등을 말합니다. 십친이란 나의 입장에서 나와의 인연관계 및 오행의 생극의 원리를 모태로 10가지 오행에 각각 이름을 붙여 그 의미를 나타낸 것이며 이름 또한 생극의 원리에 근거하여 붙여진 것입니다. 세간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육친과 관련된 모든 인연관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육친이란 나, 아버지, 어머니, 형제, 배우자, 그리고 자식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오행의 생극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입니다. 이를 십친의 이름을 붙여 그 뜻을 이해하고 생극의 모습으로 관계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십친의 모습은 아, 식, 재, 관, 인 다섯으로 나뉩니다. 아는 나를 의미합니다. 아는 비견과 겁재가 있습니다. 비견은 나와 음양, 오행이 모두 같은 것으로 내가 갑이면 같은 갑을 말합니다. 겁재는 나와 오행은 같으나 음양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갑이면 을을 말하는 것이죠. 식은 식신과 상관이 있습니다. 식신은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이고 상관은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나와 음양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갑목이면 식신은 병화를 말하고 상관은 정화를 말하죠. 재는 편재와 정재가 있습니다. 편재는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을 말하고 정재는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나와 음양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갑목이면 편재는 무토를 말하고 정재는 기토가 됩니다. 관은 편관과 정관이 있습니다. 편관은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이고 정관은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나와 음양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간목이면 편과는 경금이 될 것이고 정과는 신금이 됩니다. 이는 편인과 정인이 있습니다. 편인은 나를 생하는 오행으로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이고 정인은 나를 생하는 오행으로 나와 음양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간목이면 편인은 임수가 될 것이고 정인은 계수가 될 겁니다. 이 십친 또한 아생식, 식생재, 재생관, 관생인, 인생아로 흐르고 극 역시 아극재, 재극인, 인극식, 식극관, 관극아로 흐릅니다. 십친노는 나라는 육친을 설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이론이며 나머지는 당연히 나와 관련되어 지어진 이름입니다. 따라서 나의 자리에는 간목이든 신금이든 어떤 오행이라도 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다른 자리의 오행 또한 생극의 원리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행의 생극관계와 함께 십친의 생극관계가 꼭 숙지되어 있어야 사주 전체의 흐름을 판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지지는 오행이 아니므로 지장간으로 판독하여야 한다는 것도 꼭 상기하여야 합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합니다. 우선 비견과 겁재를 총괄적으로 한번 보면, 비견이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말로써 나와 음양오행이 모두 같은 것으로 내가 갑이면 갑, 내가 정이면 정을 말하고, 겁재란 나와 오행은 같으나 음양이 틀린 것으로 내가 갑이면 을, 내가 정이면 병을 말하며 이들을 묶어서 비겁이라 부릅니다. 남자 대 남자나 여자 대 여자 같은 동성끼리는 비견관계가 될 것이고, 여자 대 남자 같은 이성관계는 겁재관계가 될 것입니다. 인간 대 인간뿐 아니라 가정 대 가정, 나라와 나라 역시 비견 또는 겁재관계가 될 수 있으며, 수많은 동식물 또한 종족 보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생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중화를 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비견과 겁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은 같이 원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같이 싫어합니다. 농사지을 토지가 많으면 비겁이 필요하지만 토지가 조금밖에 없는데 비겁이 많다면 비겁을 덜어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때에 따라서는 천군만마와 같은 동맹자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가장 무서운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겁이 많을수록 기운은 왕하게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그에 걸맞은 밥그릇 수 또한 필요하다는 균형의 이치를 뜻합니다. 비겁은 사회적으로는 대인관계를 상징하는 십친입니다. 큰 공사의 완성을 위해 다수의 회사가 협력해야 하는 경우나 공동 목적하에서 여러 나라가 연합국을 형성해야 하는 경우처럼 내가 몹시 아쉬울 때 비겁의 도움이 절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업은 다른 사람도 원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남자로서 간목이라면 여자와 재물을 상징하는 정제인 기토와 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비견 역시 간목이므로 당연히 기토와 합을 하게 되고, 겁재인 을목은 기토와 음양이 같으므로 충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자 쪽에서도 내가 기토라면 나와 합을 하는 내 남자는 간목인데 비견인 기토 역시 내 남자와 합을 하는 내 남자의 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